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내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유불란 탐정. 이처럼 신출 규모란 복수기 해월과 세계적인 무희 공작 부인의 스캔들은 흥분과 역기에 굶주려 있던 저널리스트들에게 불타는 공명심과 아울러 커다란 자극을 던져주었다. 이처럼 신비하고 이처럼 무시무시한 복수 사건이야말로 탐정소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으나 이것이 탐정소설이 아니고 하나의 생생한 현실이란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실로 전대미문의 괴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악마 해월, 복수의 칼날 아래에서 떨고 있는 공작 부인, 조선의 자랑인 무희 공작 부인을 한시바삐 복수기의 손으로부터 구하라. 공작 부인의 목숨은 나머지 몇 시간 자취 없이 다가드는 마수의 그림자. 이와 같이 도하의 각 신문은 최상급의 센세이셔널한 글귀로 독자의 흥미를 부쩍 돋우었다. 경찰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공명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법주임 인경부여, 귀하는 한시바삐 그 비열한 공명심을 걷어차 버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명탐정 유불란 씨의 조력을 구하라. 이 중대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유불란 씨가 있을 뿐이다. 점점 위험에 빠져들어가는 가련한 공작 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사회의 대표자인 신문이 명탐정 유불란의 출마를 부르짖기 시작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한 것으로 도하의 신문이 그와 같이 유불란 탐정의 출마를 부르짖지 않았다면 인경부도 혹시 민간 탐정 유불란에게 조력을 구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 사회 정세가 이처럼 자기의 무력을 노골적으로 힐난하고 유불란의 출마를 갈망하게 되어버린 지금에 이르러 마지못해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생각을 하자 인경부의 눈에서는 참으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지금도 바로 그랬다. 순사부장 박태일이 2, 3종의 신문을 임경부 앞에 펴놓으면서 경부께서도 벌써 보셨겠지만 시민들의 부르짖음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변한 이때 당국으로서도 그들의 갈망에 응하는 의미로 유불란에게 정식으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인경부의 의향을 물으려 하였으나 박 부장은 그만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인경부의 분노에 찬 눈초리가 자기를 흘겨보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이면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 자기만큼 경험은 없다손 치더라도
유불란의 비상한 상상력과 민첩한 관찰력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으나 이처럼 자기 부하에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보니 인경부의 양볼이 경련을 일으킨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단지 민중의 의향을 상관께 전하였을 뿐이지. 그때 서장이 카이제르 수염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들어왔다. 나이는 40 될락 말락한 인경부와 동년배의 인물이다. 요즘 신문 잡지가 대단히 떠드는 모양인데. 서장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신문지를 뒤적거리며 인경부 어떻소?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유불란 군과 일을 같이 해볼 의향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그를 초빙하여서. 인경부는 숨결만 놓다. 그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책임도 반분이 될 것이며 더구나 소란한 민심을 일시적으로나마 진정시키는 의미도. 무거운 공기를 깨트려 버리려는 듯 서장은 하하하하 하고 쾌활하게 웃었으나 인경부는 묵묵히 대답이 없었다. 영리한 서장은 상관으로서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료로서 상의한다는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다. 사건이 중대하니만큼 당국으로서도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될 것이 아니오. 만일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지금 인기의 초점에 서 있는 공작 부인이 살해를 당하는 날에는 사회의 비난은 오직 경찰 당국, 더구나 유불란 씨와 타협하기를 싫어하던 인경부께로 쏠릴 겁니다. 물론 유불란 씨인들 무슨 별다른 힘이 있겠소마는 하여튼 그이와 일을 함께 하였다는 명목만 가지고라도 흥분된 사회의 인심을 일시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면 다행이니까. 또 당국으로 치더라도 사회에 유용한 기관이라면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느니만큼. 서장의 어투는 인경부가 만일 끝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독단으로라도 유불란의 조력을 구하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못 알아차릴 인경부도 아니었다. 그러시오. 뱉듯이 한마디를 던지고 인경부는 불쾌한 낯으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배짱과 정력만은 남 못지않게 가졌건만 인경부도 자존심이 너무 세서 걱정인걸. 하고 박 부장을 쳐다보며 그런데 인경부가 유불란 군을 그처럼 달갑게 생각지 않는 동기가 대체 무엇인가? 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초가을에 일어난 데파트 살인사건, 저 M 데파트의 쇼걸 살해사건 말씀입니다. 그 사건에서 유불란 씨에게 참패를 당한 이후부터지요. 아, 그 쇼걸 살해사건. 그런데 그때 유불란 씨가 좀 지나치다면 지나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농담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경부에게? 그렇습니다. 그보다 먼저 인경부가 유불란 씨를 가리켜 아직 입술이 샛노란 어린애라고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황구지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복잡하고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결국 그 황구지작의 손으로 해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인경부도 놀랐었지요. 그래, 인경부께서도 어지간히 유불란 씨를 존경한다는 것보다도 장래성이 있는 유망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어느 날 유 씨가 인경부 앞에서 말하기를 탐정이란 결국 발을 놀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놀리는 거라고 한마디 톡 쏘았습니다. 황구지작에 대한 복수로구만. 네, 그때부터 인경부는 유 씨를. 서장은 잠옷 흥미를 느끼는 듯이 박 부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던 얼굴을 황급히 가다듬으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느 때 같으면
당국이 청하지 않더라도 유불란군은 공명심보다도 범죄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먼저 사건에 뛰어든 것이 상례였건만 이번 사건에는 어찌된 셈인지 도무지 무대에 나타나지를 않으니 하고 말머리를 돌린다. 그러게 말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던 길에 유불란 씨를 한번 찾아갔더니 어딘가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어디? 전화를 걸어보게. 박 부장은 수화기를 들고 본국 XXX번을 불렀다. XX서 박태일입니다. 유 선생 댁에 계십니까? 어째서 찾으시오? 그것은 유불란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젊은 서생의 음성임을 박 부장은 잘 알고 있었다. 공작 부인 사건에 대하여 하고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유 선생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기가 귀찮으시다고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오신답니다. 하고 무정스럽게 전화를 딸깍하고 끊었다. 박태일 부장은 무정스럽게 끊겨버린 전화통을 잠깐 동안 원망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보고 나서 유불란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시답니다. 인터뷰하기가 싫어서 밤늦게야 돌아온다고요. 하고 서장에게 전화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바로 그 시각 태평동 유불란 탐정의 서재에는 지금 한 사람의 중늙은이가 커다란 경대 앞에 앉아서 흰노란 노안경을 쓰고 희뜩희뜩한 머리털과 덥수룩 간이 자란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자기의 얼굴과 풍채를 이모저모로 들여다보다가 드디어 만족한 듯이 우리가 평소 노인네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의 그 온화한 웃음을 한번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경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의 앞모양 뒷모양을 살피더니 이번에는 왼편 양복장 앞으로 걸어가서 유리문을 열었다. 그것은 모양은 양복장 같았으나 실제로는 옷 대신 약 20개나 되는 단장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한 개의 노인용 스틱을 집어들고 폈던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주춤주춤하는 걸음으로 다시 경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도어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하고 그는 노크에 대답을 했다. 문이 열리고 22, 3세쯤 되어 보이는 서생이 들어오며 선생님, 지금 XX 경찰서 박태일이란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공작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기에 안 계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고는 자기의 직분은 다 했다는 듯이 곧 밖으로 나가려 했다. 노인은 잠깐 하고 불렀다. 네? 난 줄 알겠는가? 하고 묻는 말에 서생은 그의 아래 위를 살피고서 제 눈엔 그럴듯 싶어서 그런지 어딘가 낯익은 데가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몰라볼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쓰시면 더구나 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말에 그는 어지간히 만족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러면 H그릴 지하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올 테니까 만일 무슨 긴급한 사건이 생기거든 곧 전화로 알려주게. 네,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서생은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유불란은 이처럼 가지각색으로 변장을 하고 거리를 나다니기를 무엇보다 즐겼다. 더구나 행길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자기를 유불란인 줄 몰라보고 옆을 지날 때마다 그는 한량없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상 그의 일상생활에서 빼지 못할 일과인 동시에 또한 무상의 취미였다. 지금도 바로 그것이다. 돈푼이나 있는 중류 계급의 중늙은이로 변장한 유불란은 자기 모양을 한 번 더 경대 앞에서 유심히 살핀 후에 주춤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골목을 나서서 광화문 내거리를 오른편으로 돌아 종로로 걷기 시작하였다.
매연이 자욱한 거리거리에는 우윳빛 전등불이 꿈결같이 명멸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소년 옆에는 공작 부인의 목숨은 나머지 몇 시간. 이런 표제가 길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그것은 어찌 되었건 지금 종로를 향하여 주춤주춤 걸어가는 유불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는 한 사람의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다. 캡을 깊이 눌러쓰고 두 손을 양복 위쪽고리에 쓸어 넣은 사내. 그러나 유불란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히 걸었다. 수상한 사나이는 어디까지든지 유불란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따르는 것이다. 유불란을 따르는 수상한 사내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의 훌륭한 변장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명탐정. 두 사람의 거리는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마침내 종로 내거리에 다다랐다. 그때 유불란은 오른편 H그릴의 도어를 단장으로 밀어젖히고 층층대를 걸어 지하 식당으로 들어갔다. 수상한 사나이는 잠깐 동안 맞은편 공중전화통 뒤에 몸을 감추고 H그릴로 들어가는 유불란의 뒷모양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그 역시 발걸음을 옮겨 H그릴 지하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녁 시간이건만 식당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10여 명의 손님이 이 구석 저 구석에 널려 앉아 있었다. 유불란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마카로니와 오므라이스를 청하여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다. 수상한 사나이는 유불란의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셨다. 이윽고 유불란은 식사를 마치고 홍차를 마시면서 급사에게 2, 3종의 신문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할아버지 신문사 사장이신가 봐. 급사 하나가 신문을 가져오면서 낯익은 얼굴로 빙그레 웃었다. 어째서? 신문사 사장이시기에 매일 저녁 오시기만 하면 이 신문 저 신문 연구하시지. 그렇다. 내가 신문사 사장이다. 하하하하. 유불란은 그렇게 호기 있게 웃으면서 2, 3종의 신문을 펴놓고 공작 부인에 관한 기사를 대조해가며 읽기 시작하였다. 그때 그의 동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던 수상한 사나이가 슬그머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유불란 곁으로 다가오면서 돌연 유 선생이 아니십니까? 하고 캡을 벗어 손에 들었다. 당신은? 하고 신문에서 눈을 드는 유불란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역시 유 선생이었습니까? 이제야 유 선생을 붙들었군요. 나는 오늘 아침부터 선생 댁 정문 밖에서 선생이 나오시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문 밖에서 지켰건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노인네가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옳지, 이 노인이 유 선생이로구나 하고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차, 이거 실내 막급입니다. 저는 XX일보사 사회부에 있는 정대호 올시다. 참, 유 선생 처음 뵙겠습니다. 이처럼 유명하신 탐정을 이제 와서 뵙게 되니 도무지 낯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려. 그런데 저는 전부터 XX서 사법주임 인경부를 상당히 존경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공작부인 살해미수 사건에 관해서는 어찌된 셈인지 우둔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이거 내가 이야기를 들으러 왔나 이야기를 하러 왔나. 하여튼 이 신비스럽기 짝이 없는 살해미수 사건에 대하여 유 선생의 명석하신 식견을 한번 피력하여 주시면 XX일보사로서 다시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경성 70만 시민이 이처럼 유 선생의 출마를 고대하고 있는 요즘 유 선생 개인의 흥미도 흥미일 뿐더러 사회에 이처럼 지극한 갈망을 물리친다 해서야 어디 될 법한 이야기겠습니까? 인경부와의 타협, 비타협은 둘째 문제라 치고라도 유 선생이 단독 행위로서 얻은 견해를 사회에 발표하여
미혹한 백성들의 지향 없는 호기심을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식자로서의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잠깐. 유불란은 그때 빙글 웃으면서 손을 들어 자기에게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는 듯 상대방을 막았다. XX일보사 민한 기자 정대호라는 이름만은 들은 바 있으되 이처럼 도도히 흘러나오는 구변의 소유자인 줄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유불란이다. 그는 어지간히 감동하여 아침부터 저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 하시니 대단히 황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틈은 없으나 하여튼 정형의 성의를 존경하여 한 가지 사건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죠. 그 말이 유불란의 입으로부터 떨어지자마자 정대호는 선생의 의견을 하고 외치며 회색이 만면하여 분주스럽게 연필과 종이를 꺼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공작 부인 살해 미수 사건에 관하여 5가지의 미스터리, 즉 신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명수대 공작 부인의 저택에서 열린 가장 무도회에서 공작 부인을 칼로 찌른 그 어릿광대가 대체 어디로 어떻게 자취를 감추었는가. 그 다음은 이선배란 화가가 태평동 막다른 골목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점. 또 하나는 김수일이란 화가가 왜 가짜 이름과 가짜 직업을 가지고 공작 부인과 교제를 해왔는가. 다음은 부민간 결혼식장에서 역시 질풍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해월이의 비상한 재주요. 또 한 가지 괴상한 것은 해월이란 도승이 마치 귀신과 같이 공작 부인의 일거일동을 어디선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불란은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실로 이처럼 신비로운 사건은 우리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범죄사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범인의 가슴 속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추호도 엿볼 수 없는 무서운 계책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사람의 가면을 뒤집어 쓴 짐승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힘을 전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초인적 재주를 가진 귀신이거나. 그때 정대호가 유불란의 말을 가로막았다. 유 선생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나는 학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외관으로만 본다면 그와 같은 신비의 껍질을 쓰고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 선생이 지금 말씀하신 그 5가지의 신비에 대하여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로 공작 부인을 해친 어릿광대가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 점만 풀린다면 남은 모든 신비는 스스로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인경부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인경부는 해월이와 김수일이란 가짜 화가가 같은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유 선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만은 좀 인경부의 의견과 다르지요. 아니,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수일이와 해월이는 결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선배라는 화가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란은 잠깐 동안 자기의 착잡한 사색을 가다듬는 듯 눈을 감았다 뜨면서 그렇지 않아도 착잡다단한 이 사건에 김수일과 이선배라는 화가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건은 한층 더 복잡성을 띠게 되었죠. 그리고 이선배란 화가에 관해서도 단지 결론만을 말씀드리죠. 이선배는 결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는 태평동 골목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을까요? 글쎄 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해드릴 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견기가 신문지상에 발표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 XX서 사법주임 인경부에게 충고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김수일이란 인물과 이 선배란 인물을 전혀 염두에 넣지 말고 다만 저 해월이란 도승만을 목표로 하고 수사를 진행하라는 부탁입니다. 한편 H그릴 지하식당에서 유볼란과 정대호가 마주 앉아 있는 바로 그 시각 삼청동 백용호의 저택에서는 상상만 하여도 저릿저릿한 복수기 해월의 시커먼 마수가 뻗치기 시작하였다.